네, 이 시간에는 요구사항 명세서의 구성과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요구사항 명세서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명세서는 1장에서 Introduction, 2장에서 External Interface Requirement,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겠고요. 물론 자세한 사항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3장에서는 시스템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기술하게 되겠고, 4장에서는 Non-Functional Requirement,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성능 요구사항, 안전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그 이외의 소프트웨어 품질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기술하게 되겠고요. 5장에서는 그 이외의 다른 요구사항으로 하드웨어 제약 조건이나 자원, 인력에 대한 제약 조건 등을 기술한 형태로 요구사항 명세서는 구성되겠습니다. 네, 1장 인트로덕션입니다. 인트로덕션은 purpose, scope, 용어에 대한 definition, 그 다음에 reference 등을 기술하는 4개의 파트로 구성됩니다. 먼저 purpose, 목적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 문서의 목적을 계략적으로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목적이 아니라 문서의 목적을 기술한다는 거죠. 그다음 문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이해 당사자를 명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 당사자는 영어 표현으로 이제 스테이크홀더라고 표현해요. 이게 이제 식탁에 앉아서 각각 앉아서 스테이크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스테이크홀더라는 표현인데 그것이 우리는 이해 당사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되는 관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에 살펴봤던 대로 뭐 고객이 될 수 있겠고요. 또는 사용자, 개발자, 그다음에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이해 당사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해 당사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명시하는 부분이 이제 퍼포스 부분에 나타난다는 거죠. 다음은 스코프입니다. 스코프에서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수행하게 될 기능에 대해서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점, 그다음 소프트웨어 개발의 목적 및 목표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기업의 목표 또는 비즈니스 전략과 연계시켜서 설명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efinition, acronym, abbreviations, 그 요구사항 명세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약어, 축약어 등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문헌이죠.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참고했던 모든 문서를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네, 2장에서는 external interface requirement입니다.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존재하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둘러싼 여러 환경적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상호작용하게 되는 어떤 외부 요소와의 인터페이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있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싱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제품과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설명하는 그런 요구사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샘플 화면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을 할 때 따라야 할 GUI 표준 또는 제품군 스타일 가이드에 관한 요구사항을 기술할 수 있겠고요. 또는 화면 레이아웃에 대한 제약 조건을 명시를 해서 그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할 때 화면을 구성할 때 화면들의 일관성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제약 조건을 명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나타나는 버튼이나 기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류 메시지의 표시 방법 등에 대한 것들도 요구사항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이제 기술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메뉴 추천 앱을 제가 한번 이제 설명하려고 만들어 봤어요. 메뉴 추천 앱의 화면 이미지, 즉 여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특히 이 샘플 화면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 추천 앱의 메뉴 추천 앱을 작동시키면 최초로 이제 뜨는 인트로 화면이 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사 시간대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원하는 식사 시간대를 선택을 하면 그런 식사 시간대에 맞는 메뉴를 추천해 주도록 하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뉴가 추천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고르면 되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한번 눌러서 다시 메뉴를 바꾸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작동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추천된 메뉴 중에서 어떤 원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면 그런 메뉴를 제공해주는 주변 식당 정보가 지도 위에 나타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식당을 선택을 하면 식당 정보가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에서 그 앱이 어떻게 작동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앱이 화면 이미지를 통해서 실제로 소프트웨어 제품과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도 그 CSM과 사용자 간에 어떻게 인터페이싱 하는지에 대한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을 이런 화면들의 흐름 또는 꼭 여기서 화면 흐름이었지만 꼭 이렇게 화면 흐름이 아니어도 돼요. 어떤 하나의 화면 또는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뭐 폼으로 정보를 채운다든지 또는 여러 개의 선택을 하도록 버튼이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을 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는 부분이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부분은 개발되는 소프트웨어 제품과 그런 소프트웨어 제품이 탑재돼서 동작하게 될 그 시스템의 하드웨어, 그런 하드웨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그 요구사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또는 포함해야 할 그런 요구사항에는 지원되는 장치의 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의 데이터 또는 제어 부분의 그 상호작용의 특성을 이제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는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에 사용하게 될 통신 프로토콜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그런 메뉴 추천 앱의 경우에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는 뭐 제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제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되는 장치 유형이 스마트폰이다. 그것이 아이폰이든 또는 안드로이드 폰이든 그런 식으로 스마트폰에서 한다고 해서 장치 유형만 이제 표현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는 개발을 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제품과 인터페이싱하는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또는 도구 라이브러리, 통합적 상용 컴포넌트를 포함을 해서 어쨌든 특정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간의 연결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연결 설명을 할 때 시스템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데이터 항목이나 메시지를 이제 확인하고 그 각각의 목적을 기술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서비스와의 통신의 특성에 대해서도 기술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공유해야 할 데이터들도 이제 식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그 메뉴 추천 앱의 경우에 보면 여기서는 운영체제가 iOS 10.0 이상이다 라고 해서 그런 운영체제에 대해서 어떤 버전 같은 거를 이제 명시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메뉴 추천 앱은 뒤에 가서 더 설명하겠지만 여러 형태로 메뉴를 추천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날씨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메뉴를 추천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상청의 날씨 정보 서비스랑 뭔가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씨 정보 서비스와의 연결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때 전달되는 데이터로는 위치 정보가 이 메뉴 추천 앱을 작동시켰을 때 그 위치 정보가 전송되고 그 위치에 관련된 날씨 정보를 이제 수신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대학교 주변이면 뭐 궁동이다, 그다음 학교 위치가 전송되면 학교 주변에 그 온천 이동인가요? 또는 궁동에 대한 그 날씨 정보를 수신받아서 그것을 이제 이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지도 서비스와의 연결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메뉴를 선택하면 그러한 메뉴를 제공하는 식당들의 위치가 지도에 표현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n땡땡의 그 지도 서비스와 이제 연동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도 서비스와의 연결이 필요하겠고 이때 그 전달되는 데이터는 위치 정보, 그 다음에 어떤 선택한 메뉴,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대로 뭐 삼겹살을 선택하면 그런 선택한 메뉴가 전송되고 그 다음에 그 위치 정보에 따라서 현재 위치 부분의 지도를 이제 수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택한 메뉴를 제공하는 식당의 위치, 식당 정보도 이제 수신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에는 이 소프트웨어 제품과 인터페이싱하는 뭐 데이터베이스 운영 체제 등과 같은 정보와 그 다음에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연결을 설명을 하면서 또한 그럴 때 데이터들이 또는 메시지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 설명하거나, 여기서는 제가 목적은 설명 안 했지만 사실 목적 부분들까지 다 기술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 인터페이스입니다. 통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는 이메일, 웹브라우저, 네트워크 서버 통신 프로토콜 포함을 해서 이 소프트웨어 제품에 필요한 모든 통신 기능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이제 기술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필요하다고 하면 메시지 포맷을 정의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FTP 또는 HTTP처럼 사용될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식별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식별해서 표시하면 되겠고, 또한 보안이나 암호화 이슈, 그다음 데이터 전송 속도, 동기화 메커니즘 이런 것들도 지정해서 요구사항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메뉴 추천 앱의 경우에는 아까 메뉴 추천 앱은 기상청 날씨 정보 서비스와 n땡땡의 지도 서비스와 상호 연동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날씨 정보 서비스와 연결할 때는 프로토콜이 HTTP이고 암호화는 필요하지 않다. 그다음 지도 서비스와 연결해서도 프로토콜은 HTTP이고 암호화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통신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 통신 기능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이제 기술하는 부분이 통신 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3장에서는 시스템 피처, 즉 시스템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스템 기능별로 Description and Priority에서는 시스템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우선순위를 높은지 중간인지 낮은지를 표시를 해서 나중에 높은 우선순위의 피처가 먼저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Functional Requirement에서는 이 피처, 기능과 관련된 자세한 기능 요구사항을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피처를 구성하는 좀 더 자세한 기능 요구사항을 이제 표현하기 어려울 땐 그냥 하나의 Functional Requirement만 표현해도 되겠고, 그렇지 않고 이 피처에 관련된 자세한 기능 요구사항이 여러 개일 때는 그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나눠서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이 펑셔널 리퀘어먼트를 기술할 때는 예상되는 오류 상태라든지 유효하지 않은 입력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제품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론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요구사항은 간결하고 완전하면 무하지 않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식별자를 통해서 식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일련 번호라든지 어떤 의미 있는 태그를 통해서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앞서 살펴봤던 메뉴 추천 앱에 대한 기능적 요구사항을 기술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능은 메뉴 추천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설명 및 우선순위에 보면 사용자가 선택한 식사 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식사 메뉴를 추천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메뉴 추천 방식은 랜덤하게 또는 사용자 선호도 기반, 날씨 정보 기반, 사용자 선호도와 날씨 정보를 같이 합쳐서 고려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라고 하고요. 우선순위는 높다. 특히 필수 기능이죠. 메뉴 추천 앱에서 가장 필수적인 기능이니까 우선순위는 절대적으로 높겠죠. 그다음 기능적 요구사항을 펑셔널 리퀘어먼트를 이제 기술하는 형태로 이렇게 템플릿을 제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템플릿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요구사항을 기술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템플릿을 보면 요구사항의 분류, 이것이 어떤 요구사항이냐, 기능적 요구사항이다 해서 기능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 요구사항 번호, 식별자죠. 소프트웨어 펑셔널 리퀘어먼트 해서 SFR, 그다음 번호 001 했습니다. 요구사항의 이름, 랜덤 메뉴 추천, 그러니까 메뉴 추천인데 랜덤하게 추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상세 설명한 데 보면 랜덤하게 메뉴를 추천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사용자에게 메뉴를 추천하는데 사용자가 식사시간 선택하면 이제 시스템에서 식사시간별로 분류된 메뉴 리스트를 참조해서 랜덤하게 메뉴를 선택한다. 선택된 메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런 요구사항이 종류가 뭐고, 그 다음에 식별자를 표현하고 요구사항의 이름, 그
그다음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세부 내용을 기술한 이런 형태로 템플릿을 써서 기능적 요구사항을 이제 표현하였습니다. 이 메뉴 추천에는 이런 기능만 있는 건 아니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선호도 기반으로 이제 메뉴를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얘도 그 요구사항이 기능적 요구사항이다. 그다음에 요구사항 번호가 앞에는 랜덤이 001이었고 얘는 소프트웨어 펑셔널 리퀘어먼트 002 있습니다. 선호도 기반 메뉴 추천, 사용자의 선호도를 기반으로 메뉴를 추천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뭐 사용자 선호도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메뉴를 추천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식사 시간 선택하는 하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선호도를 이 설정을 통해서 설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또 다른 기능이 되는 거죠. 어쨌든 설정된 사용자 선호도를 참조하고 그래서 식사 시간별 분류된 메뉴 리스트와 사용자 선호도를 바탕으로 아까 랜덤의 경우 그냥 랜덤하게 했는데 예선 선호도를 바탕으로 메뉴를 선택해서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와 관련된 요구사항은 SFR 001 방금 전에 보셨던 랜덤하고 이제 좀 관련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날씨 기반 메뉴 추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표현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요구사항이고 소프트웨어 펑셔널 리퀘어먼트 003인 거죠. 얘는 이름이 날씨 기반 메뉴 추천. 그래서 오늘의 날씨를 기반으로 메뉴를 추천한다. 그래서 설명이 오늘의 날씨 정보를 기반으로 메뉴를 추천함 해서 사용자는 똑같이 식사시간 선택을 하고 기상청 날씨 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오늘의 날씨 정보를 참조를 하고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이미 식사시간별로 분류된 메뉴 리스트와 얻어온 날씨 정보를 바탕으로 메뉴를 선택해서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요구사항으로 SFR 001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메뉴 추천 기능과 관련해서 지금은 뭐 하나가 더 있지만 크게 이제 랜덤한 방법과 선호도 기반, 그다음 날씨 기반에 대한 그 기능적 요구사항, 그러니까 펑셔널 리퀘어먼트를 기술하는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기능만 있는 건 아니죠. 아까는 메뉴 추천 기능이었고 또 다른 기능으로는 뭐 식당 위치 제공 기능도 있겠죠. 그래서 식당 위치 제공의 그 식당 위치 제공 기능의 경우에 그 사용자가 선택한 메뉴를 제공하는 식당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능이 되는 거죠. 얘도 우선순위가 높다. 근데 우선순위 높은데 얘는 필수 기능은 아니죠. 사실은 메뉴를 추천만 해줘도 돼요. 여기서는 일단 추천한 메뉴를 바탕으로 식당 위치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메뉴 추천 기능보다는 우선순위가 좀 낮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선순위가 높은데 필수 기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펑셔널 리퀘어먼트를 이제 기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생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볼 수 있겠죠. 네, 4장에서는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이제 기술합니다. 먼저 성능 요구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성능이 중요한 요구사항일 경우에는 반응시간, 처리 소요 시간, 처리율 등을 이제 기술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개발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이제 운영 과정에서 성능이 중요할 경우 이런 부분이 반영돼야 되는데 만약에 개발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이렇게 운영될 때 성능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런 성능 요구 사항은 생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메뉴 추천 앱에 대해서 그 성능 요구 사항을 이제 기술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요구사항 분류를 보면 먼저 성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기능 요구사항은 이 부분을 기능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런데 그것에 대비돼서 성능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성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퍼포먼스 리퀘어먼트이기 때문에 PER 001로 했고요. 요구사항 명칭은 메뉴 추천 시간. 그래서 메뉴 추천 시간의 목표를 정의하는 그런 요구사항이라는 거죠. 세부 내용을 보면 랜덤 메뉴 추천과 사용자 선호도 기반 메뉴 추천은 사용자가 식사 시간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1초 이내에 결과가 나와야 된다. 라고 해서 어떤 동작할 때 시간 목표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날씨 정보 기반 메뉴 추천과 사용자 선호도 플러스 날씨 정보 기반 메뉴 추천은 이 경우 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앱과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기상청 날씨 정보 서비스 사이에 어떤 통신이 필요한 거죠. 통신을 고려해서 사용자 입력 후 5초 이내에
결과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시간 목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5초 이내에 되는데 5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일 경우에는 그런 작업 진행 상황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해서 좀 더 세부적인 어떤 계약 조건들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성능 요구 사항을 기술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 안전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이 중요한 요구 사항일 경우에 제품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손해 또는 상해와 관련된 요구 사항을 이제 명시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방지해야 할 조치뿐만 아니라 취해야 할 안전 조치 등을 이제 정의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제품을 설계하거나 사용할 때 영향을 미치는 안전 문제를 명시한 외부 정책이나 규정을 이제 참조하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서 그런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외부 정책, 규정들을 이제 살펴보고 또는 그런 부분에 명시된 대로 이제 설계하도록 그 요구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만족해야만 하는 안전 인증 등을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그 메뉴 추천 앱의 경우는 안전 요구사항이 특별히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 보안 요구사항입니다. 보안 요구사항은 보안이 중요한 요구사항일 경우 제품 사용 시 또는 제품에서 사용하거나 작성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과 같이 이 보안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이제 지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사용자 아이디 인증 요구사항을 정의할 수도 있겠고, 아까 그 안전 요구사항과 마찬가지로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 문제가 포함된 외부 정책이나 규정을 참조하도록 명시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안 요구사항에서는 그렇게 개발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보안을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하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보안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 3자 그 검증과 같은 외부 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명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앞서서 사례로 들었던 메뉴 추천 앱의 경우는 혼자 사용하는 앱이고, 그 다음 외부 기관과의 어떤 외부 정보 서비스와의 그 통신에 있어서도 크게 보안적인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서는 보안이 중요한 앱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은 이제 생략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또는 개발자에게 중요한 제품의 품질 특성을 추가로 이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daptability, availability, correctness, flexibility, interoperability, maintainability, portability, reliability, reusability, robustness, testability, usability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품질 특성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을 이제 지정하고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메뉴 추천 앱에서 품질 특성에 대한 요구사항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구사항 분류는 품질이다라는 거죠. 요구사항 번호는 Quality Requirement니까 QR001 했습니다. 요구사항 명칭에서 이제 유저빌리티 측면을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높은 사용성을 이제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사항 명칭이 있고요. 그래서 높은 사용성을 갖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앱을 쉽게 사용하도록 함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요구사항을 이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 내용을 보면 앱에 대한 사용 설명서 없이 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약 조건을 명시한다는 거죠. 화면 구성 요소의 개수를 최대 10개로 한정해서 화면의 가독성을 좋게 해야 된다. 화면의 가독성이 좋아야 사용성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화면 구성 요소의 텍스트가 즉 메뉴 위에 나타나는 텍스트라든지 추천 메뉴 그렇게 레이블 나타나는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버튼에 나타나는 텍스트 또는 레이블에 나타나는 텍스트 같은 것들이 쉽게 이해되도록 직관적이어야 한다. 라든지 화면 구성 요소 간에 연계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한다는 것. 아까 보면 지도가 있었고 지도에 식당이 있었을 때 식당을 선택을 하면 식당 정보가 아래 연결되도록 할 때 사용자 별도의 노력을 안 하더라도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나타나도록 그런 식으로 가능하면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해서 사용자의 어떤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런 품질 특성에 대한 것들도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명시할 수 있고, 그런 품질 특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따라야 할 어떤 제약 조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명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5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외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기능적 요구사항, 비기능적 요구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여타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드웨어 제약 조건과 자원 인력에 대한 제약 조건을 기술하는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겠고요. 하드웨어 제약 조건은 소프트웨어를 동작시키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에 대한 제약이 명시되어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억 장치 규모라든지 통신 수용도 등을 표현해야 될 때 이런 부분들을 기술하는 요구사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킬 때 최소 어느 정도 이상의 메모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메모리 필요량, 그러니까 기억 장치 규모를 표현한다든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때 통신 속도 또는 통신 대역폭이 최소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통신에 대한 제약 조건 등을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자원 인력에 대한 제약 조건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또는 동작이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 또는 인력에 대한 그 제약 사항 등을 명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최소 5명 이상의 개발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형태가 자원 인력에 대한 제약 조건 요구사항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